관상 박유붕과 흥선대원군. 프롤로그 1843년 서울 북촌. 이 아이는 왕이 될 상입니다. 관상가 박유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5살 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응, 훗날의 고종. 아이의 얼굴에서 박유붕은 보았다. 용안을, 임금의 상을. 정말이오? 아이의 아버지 이하응이 물었다. 그는 왕실의 반계 종친이었다. 권력과는 거리가 먼. 확실하오. 박유붕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왕위에 오를 것이오. 그리고 박유붕은 이하응을 바라보았다. 대감께서는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될 것이오. 이하응의 눈이 빛났다. 희망이 보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다. 박유붕은 특이한 인물이었다. 양반 출신도 아니었고 관직에 있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관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관상술은 신기에 가까웠다. 저 사람은 3년 안에 죽을 것이오. 저 여자는 아들 셋을 낳을 것이오. 저 관리는 곧 승진할 것이오. 박유붕의 예언은 대부분 적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았다. 처음에는 평민들이었다. 점쟁이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양반들도 찾아왔다. 심지어 왕실 종친들까지. 박 선생, 제 아들의 관상을 봐주시오. 박 선생, 제 장래를 봐주시오. 박유붕은 유명해졌다. 조선 최고의 관상가로. 1843년 박유붕은 32살이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다. 박 선생을 찾습니다. 누구시오? 이하응이라 하오. 박유붕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왕실의 종친. 하지만 권력과는 거리가 먼. 무슨 일로 오셨소? 제 아들의 관상을 봐주십시오. 이하응이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응. 박유붕은 아이를 보는 순간 놀랐다. 이것은. 아이의 이마는 넓고 높았다. 귀는 크고 두터웠다. 눈은 맑고 깊었다. 이 아이는. 박유붕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소? 제 아들이 어떻소? 대감. 박유붕이 이하응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왕이 될 상입니다. 무엇이라? 이하응은 놀랐다.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임금께서 계시고 세자도 계시는데 운명은 알 수 없는 법이요. 박유붕의 목소리는 신비로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아이가 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이하응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아들이 왕이 된다. 그것은 꿈이었다. 반계 종친인 자신에게는 감히 꿀 수 없는 꿈. 현재 왕은 헌종이었다. 하지만 헌종에게는 후사가 없었다. 만약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신다면 왕위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왕실의 다른 종친들? 아니면 자신의 아들에게? 이하응은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박유붕의 관상술은 틀린 적이 없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그날부터 이하응은 변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췄다. 권력에 관심 없는 척했다. 술을 마시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빚을 지고. 이하응? 그 양반은 방탕하기로 유명하지. 왕실 종친이면서 저렇게 행실이 나쁘다니.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다.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이하응의 전략이었다. 이하응은 박유붕을 자주 찾았다. 박 선생, 제가 무엇을 해야 하오? 기다리시오. 기다리라니? 예. 때가 올 것이오. 그때까지 준비하시되 드러내지 마시오. 박유붕의 조언은 명확했다. 대감께서는 지금 위험한 위치에 계시오. 왕위 계승 후보 중 하나이시니. 그렇소.
그래서 걱정이요. 그렇다면 위협이 아님을 보여야 하오. 방탕하고 무능하고 권력에 관심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제 명예보다 생존이 먼저요. 박유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살아남아야 권력을 잡을 수 있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이하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그렇게 하겠소. 1849년 헌종이 승하했다. 후사가 없었다.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졌다.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가? 왕실과 조정이 술렁거렸다. 후보는 여럿이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정계대원군의 아들 원범, 훗날의 철종. 원범이 적합하다. 안동 김씨 세도가가 원범을 밀었다. 그가 순종하기 쉬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하응은 조용히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추천하지 않았다. 대감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요? 나는 상관없소. 누가 되든. 이하응은 술잔을 기울이며 무관심한 척했다. 결국 원범이 왕위에 올랐다. 철종이었다. 이하응은 집에 돌아와 박유붕을 불렀다. 박 선생, 어찌 된 일이오? 선생께서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 하지 않았소? 그렇소. 하지만 철종이 왕이 되었소. 아직 끝나지 않았소. 박유붕은 침착했다. 철종의 관상을 보았소. 그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후사도 없을 것이오. 정말이오? 기다리시오. 때가 올 것이오. 철종시대 이하응은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 술을 마시고 빚을 지고 기생집을 드나들었다. 저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가신들이 말렸다. 괜찮다. 나는 권력에 관심 없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하응은 아들 이응을 교육했다. 응아, 너는 학문을 닦아야 한다. 예, 아버지.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예. 이하응은 아들을 미래의 왕으로 키우고 있었다. 조용히 은밀하게. 박유붕도 자주 찾아와 이응을 보았다. 이 아이는 점점 왕의 상이 뚜렷해지고 있소. 정말이오? 예. 이마가 더 높아졌고 눈빛이 더 깊어졌소. 박유붕은 만족스러워했다. 1863년 12월 철종이 급서했다. 박유붕의 예언대로였다. 재위 14년 만이었다. 그리고 후사가 없었다. 다음 왕은 누구인가? 또다시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왕실 종친 중 적합한 나이의 남자가 거의 없었다. 이응이 적합하다. 박유붕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안동 김씨는 주저했다. 이응의 아버지 이하응이 불안했다. 이하응은 방탕하고 무능하지만 만약 아들이 왕이 되면 걱정 마시오. 조대비가 말했다. 그녀는 철종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이하응은 권력에 관심이 없소. 그리고 이응은 어리니 우리가 조종할 수 있소. 결국 이응이 왕위에 올랐다. 고종이었다. 겨우 12살이었다. 이응이 왕위에 오르자 박유붕의 예언이 실현되었다. 박 선생, 이하응이 박유붕을 찾아왔다. 선생의 말이 맞았소. 내 아들이 왕이 되었소. 축하하오. 박유붕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오. 무슨 말씀이오? 대감께서는 이제 권력을 잡아야 하오. 아들이 어리니 대감께서 섭정을 해야 하오. 하지만 조대비와 안동 김씨가 그들을 제거하시오. 박유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소. 대감께서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하오. 이하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그렇게 하겠소. 고종이 즉위한 후 이하응은 대원군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변했다. 아니,
본 모습을 드러냈다. 방탕하고 무능해 보이던 남자는 사라졌다. 대신 냉혹하고 강력한 권력자가 나타났다. 안동 김씨를 제거한다. 대원군의 첫 번째 조치였다. 안동 김씨는 수십 년간 조선을 지배했다. 하지만 대원군은 그들을 하나씩 제거했다. 파직, 유배, 처형. 대원군께서 무서운 분이시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조대비도 권력을 잃었다. 대원군은 그녀를 궁궐 깊숙이 가두었다. 이제 조선의 실권자는 흥선대원군이었다. 권력을 잡은 대원군은 박유붕을 가까이 두었다. 박 선생, 경의 공이 크오. 아니옵니다. 저는 단지 관상을 보았을 뿐입니다. 아니오. 선생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대원군은 박유붕에게 관직을 주려 했다. 박 선생을 승지로 삼겠소. 사양하겠습니다. 왜? 저는 관상가로 남고 싶습니다. 관직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박유붕은 거절했다. 대신 대원군은 그에게 많은 재물을 하사했다. 땅과 집과 노비를. 이것이라도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박유붕은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관상가로 남았다. 대원군은 강력한 개혁을 시작했다. 서원을 철폐했다. 600개가 넘는 서원 중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앴다. 서원은 양반들의 면세수단일 뿐이다. 양반들이 반발했다. 하지만 대원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복궁을 재건했다. 임진왜란 이후 폐허로 남아있던 궁궐을 다시 세웠다. 조선의 위엄을 보여주어야 한다. 백성들에게 원납전을 받았다. 양반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호포제를 실시했다. 양반도 군포를 내게 했다. 모두가 평등하게 의무를 져야 한다. 대원군의 개혁은 혁명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적을 만들었다. 1866년 박유붕이 대원군을 찾아왔다. 대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오? 대감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위험한 기운이 보입니다. 박유붕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적이 너무 많습니다. 양반들, 유생들, 심지어 왕실 내부에도. 나는 두렵지 않소. 대원군은 자신만만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소. 조선을 개혁하고 있소. 하지만 대감,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오? 고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곧 친정을 하려 할 것입니다. 박유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대감께서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대원군은 침묵했다. 1866년 고종이 민씨를 왕비로 맞이했다. 민비. 그녀는 총명하고 야심 있는 여인이었다. 대원군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민비는 고종에게 속삭였다. 전하께서는 왕이시지만 실권이 없으십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아버지도 신하입니다. 전하의 신하입니다. 민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유붕은 민비를 보고 놀랐다. 이 여인은 범상치 않다. 민비의 관상은 강했다. 권력욕이 넘쳤다. 대감, 조심하십시오. 박유붕이 대원군에게 경고했다. 민비가 위험합니다. 그녀는 대감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대원군은 민비를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다.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선포했다. 이제부터 과인이 직접 정사를 돌보겠다. 대원군은 충격을 받았다. 전하, 하지만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고종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뒤에는 민비가 있었다. 대원군은 권력을 잃었다. 10년간의 섭정이 끝났다. 박 선생의 말이 맞았소. 대원군은 박유붕을 찾아갔다.
선생께서 경고하셨지요. 내가 너무 자만했소. 대감,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오? 대감께서는 다시 권력을 잡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박유붕이 말했다. 언제요? 10년 후쯤. 권력을 잃은 대원군은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다. 대원군, 조정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민비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참았다. 나는 이제 물러난 사람이요. 박유붕은 자주 대원군을 찾아와 관상을 보았다. 대감의 관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박유붕은 미소 지었다. 대감께서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90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민비를 노렸다. 민비를 죽여라. 민비는 궁궐에서 도망쳤다. 백성들도 반란군을 지지했다.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대원군을 찾았다. 대원군께서 나서 주십시오.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대원군은 다시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청나라가 개입한 것이다. 청군이 한양에 들어와 반란을 진압했다. 그리고 대원군을 체포했다. 대원군을 중국으로 데려가라. 대원군은 천진으로 끌려갔다. 유폐되었다. 대원군이 중국으로 끌려가기 전 박유붕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대감, 3년 후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정말이요? 예. 그리고 돌아오신 후에도 대감께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실 것입니다. 박유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대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일본입니다. 일본? 예. 일본이 조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대원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돌아오면 조심하겠소. 그리고 대감. 박유붕이 잠시 망설였다. 저는 대감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요? 저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제 관상을 보니 박유붕은 쓸쓸하게 웃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박 선생, 괜찮습니다. 저는 대감께서 권력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883년 박유붕이 죽었다. 병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대원군은 중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박 선생이 돌아가셨다고? 대원군은 통곡했다. 선생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박유붕은 조용히 묻혔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박 선생은 신기한 분이셨다. 그분의 관상술은 정말 정확했지.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1885년 대원군이 조선으로 돌아왔다. 박유붕의 예언대로 3년 만이었다. 아버지, 고종이 아버지를 맞이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더 이상 권력을 잡지 못했다. 민비가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었다. 대원군은 박유붕의 무덤을 찾아갔다. 박 선생, 돌아왔소. 대원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의 말이 모두 맞았소. 내 아들이 왕이 되었고 나는 권력을 잡았다가 잃었소. 그리고 선생께서 경고하신 대로 일본이 조선을 노리고 있소. 대원군은 눈물을 흘렸다. 선생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셨을까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백성들이 부패한 조정에 항거한 것이다. 탐관오리를 몰아내자. 일본을 몰아내자. 고종과 민비는 대원군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아버지께서 나서시면 백성들이 진정할 것입니다.
대원군은 고민했다. 그리고 박유붕을 떠올렸다. 박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결국 대원군은 나섰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이 개입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 조선은 두 나라 사이에서 유린당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일본 낭인들이 궁궐에 침입하여 민비를 시해했다. 왕비마마, 고종이 비명을 질렀다. 민비는 그렇게 죽었다. 비참하게. 대원군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다. 민비는 그의 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였다. 이것이 박 선생이 경고하신 것이었구나. 대원군은 깨달았다. 일본의 위협. 박유붕은 이미 알고 있었다. 1898년 대원군이 죽었다. 78세였다.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임종 전 대원군은 고종을 불렀다. 전하, 예, 아버지. 나는 조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소. 압니다, 아버지. 하지만 부족했소. 박유붕 선생의 조언을 더 들었어야 했소. 대원군의 목소리는 약했다. 박 선생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소. 아버지, 전하, 일본을 조심하시오. 그들은 조선을 삼키려 하오. 대원군은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고종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다. 아버지. 대원군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대원군이 죽은 후 사람들은 박유붕을 다시 떠올렸다. 박유붕 선생이 모든 것을 예언했다더라. 대원군의 권력도 몰락도 귀환도 그리고 일본의 위협까지. 박유붕의 관상술은 전설이 되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겼다. 박유붕 관상 비결. 그 책에는 박유붕의 관상 이론과 예언들이 담겨 있었다. 얼굴은 운명의 지도다. 하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다. 관상을 알고 미리 대비하면 화를 피할 수 있다. 박유붕의 철학이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이 승리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다. 고종은 궁궐에서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구나. 그는 박유붕을 떠올렸다. 자신이 12살에 왕이 되었을 때 박유붕이 자신을 보았던 기억. 전하께서는 오래 재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재위가 될 것입니다. 박유붕의 예언. 무엇이 불행하다는 뜻이오? 어린 고종이 물었다. 전하께서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실 것입니다. 박유붕의 대답은 슬펐다. 하지만 그것은 전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고종은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조선은 외교권을 잃었다.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소. 고종이 항의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을 압박했다. 고종은 다시 박유붕을 떠올렸다. 일본을 조심하라. 박유붕과 대원군이 모두 경고했던 것. 하지만 이미 늦었다.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다. 일본이 고종을 끌어내린 것이다. 나는 왕인데. 고종은 통곡했다. 아들 순종이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고종은 덕수궁에 유폐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를 회상했다. 박유붕, 대원군, 민비, 그리고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 박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소. 나는 오래 재위했지만 불행한 재위였소.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이 망했다. 500년 왕조가 끝났다. 고종은 덕수궁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나라가 망했다고? 그는 기절했다.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박 선생, 대원군, 용서하시오. 나는 나라를 지키지 못했소. 고종은 통곡했다. 박유붕이 예언했던 미래, 일본의 위협, 나라의 위기,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1919년 1월 고종이 죽었다. 독살설이 돌았다. 일본이 독살했다는. 고종의 죽음은 3.1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대한독립 만세. 백성들이 일어났다. 고종의 장례식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독립해야 한다. 일본을 몰아내자. 고종이 죽음으로써 백성들을 일깨운 것이었다. 1920년대 한 학자가 박유붕의 예언서를 발견했다. 박유붕 관상 비결.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놀라운 예언이 적혀 있었다. 조선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삼킬 것이다. 하지만 일본도 망할 것이다. 조선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조선은 다시 독립할 것이다. 학자는 놀랐다. 박유붕이 이미 알고 있었구나. 1945년 해방이 왔다. 일본이 패망했다. 조선이 독립했다. 박유붕의 예언이 또다시 실현된 것이었다. 조선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박유붕을 기억했다. 박유붕 선생이 예언했던 대로구나.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독립했다. 박유붕의 관상술은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대원군과 박유붕의 이야기는 역사에 남았다. 에필로그 21세기 역사의 평가. 21세기 역사학자들은 박유붕과 대원군을 연구한다. 박유붕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말기 최고의 관상가였습니다. 그의 예언 중 많은 것이 실제로 적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평가다. 특히 고종의 즉위를 예언한 것은 놀랍습니다. 이하응이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예언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위협까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회의적이다. 박유붕의 예언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대에 미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상술 자체도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논쟁은 계속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박유붕과 대원군의 만남이 역사를 바꿨다는 것. 1843년 한 관상가가 5살 아이를 보고 말했다. 이 아이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운명인가, 우연인가 아니면 자기 실현적 예언인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한다. 박유붕이라는 관상가가 있었고 그의 예언이 한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을